안녕하세요. 리눅스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RPM에 관한 공부의 첫 번째 시간으로 RPM의 용도, 패키지 구조, RPM 명령, RPM 설치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햇 리눅스 배포판 파일들은 대부분 RPM, 즉 레드햇 패키지 매니저의 약자죠. 라는 패키지로 묶여져 배포되고 있습니다. RPM은 레드햇사에서 만들어진 파일 관리 유틸리티로 타 압축 파일에 비해 RPM 패키지는 소스 자체를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로 묶어놓고 이를 해당 디렉토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쉬운 패키지 설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일의 배포를 매우 편리하게 하며 타 명령이나 소스 컴파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매우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RPM의 사용법 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PM의 용도 또는 RPM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쉬운 패키지 설치 및 제거.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RPM의 설치가 다른 타 압축 파일에 비해 쉽다고 했죠. 왜 쉬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배포되는 파일들 가운데 모모.타.gz 형태로 된 소스 압축 파일의 경우 압축을 해제한 후에 소스를 컴파일해야 하는데 컴파일 시 소프트웨어에 따라 각기 다른 의존성 파일들을 필요로 하기도 해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컴파일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RPM 형태로 제작된 파일들은 컴파일할 필요가 없이 이미 컴파일 되어 있는 파일들이 놓여진 원래의 디렉토리에 자동적으로 설치한다라는 명령을 통해 바로 설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윈도우에서 우리가 실행 파일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이 옵션 또는 명령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설치되어 자동적으로 위치가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음에 배우게 되지만 소스 파일을 컴파일 해가지고 설치할 경우는 내가 어느 디렉토리에 놓겠다라는 것까지 다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RPM이라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치한 패키지들을 제거할 때도 역시 일일이 디렉토리 검색해서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을 삭제하고 다시 찾아가서 삭제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한 번에 설치된 패키지 파일들을 간편하게 삭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RPM 패키지도 역시 설치 환경에 따라 의존성 패키지를 먼저 설치해야 되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치할 때뿐만이 아니라 삭제할 경우에도 역시 의존성 패키지를 설치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먼저 삭제하거나 강제로 삭제하겠느냐라는 부분을 묻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쉬운 업그레이드 기능.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존의 패키지를 삭제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 옵션인 -U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소스 파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파일을 삭제해야만 그곳에 인스톨이 되어지는 반면에 RPM은 삭제하지 않아도 -U라는 옵션을 통해 간편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시스템 검증. 패키지를 설치한 후에 이들 패키지 파일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검증하실 수가 있어요. 시스템 구성 요소를 설치한 후에 사용자가 만약 실수로 그 파일들을 삭제한 경우라면 처음 설치한 패키지 상태와 파일 크기가 다른지 또는 삭제가 되어졌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삭제되어진 해당 패키지만을
또는 바뀌어진 패키지만을 다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검증 단계입니다. 네 번째, 질의. RPM을 통하여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패키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파일을 탐색할 수도 있고 어떤 파일이 어느 패키지로부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패키지 정보와 파일 목록을 포함하는 헤더를 통해 개별적인 패키지 정보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RPM의 용도에 대해서 보았고요. 두 번째, RPM 패키지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대로 가장 첫 번째 커널이라는 것은 패키지명을 뜻하고요. 2.4.20은 이 패키지 버전을 뜻하며 4KR은 패키지의 릴리즈를 뜻합니다. i386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보았지만 아키텍처를 뜻해요. CPU가 어떤 것을 쓰여졌느냐라는 부분이었죠. 마지막 점 뒤에 있는 RPM은 RPM 확장자를 뜻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어떤 역할들인지 무엇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패키지명. RPM 패키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커널 패키지 명칭입니다. 2.4.20은 그 패키지 버전을 뜻하고 커널 2.4.20 버전의 패키지임을 알려주는 것이 두 번째 패키지 버전이에요. 세 번째, 패키지 릴리즈. 이 릴리즈는 몇 번째로 만들어진 패키지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중에 4KR이라고 나타나 있는 것의 4는 제작자, 즉 이 패키지를 만든 사람이 4번에 걸쳐 그 파일을 패키징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있는 KR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패키지라는 것이죠. 즉, 이 패키지는 사용자가 4번에 걸쳐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4번을 수정한 패키지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키지 버전, 패치 버전을 말하는데 번호가 높을수록 최신 파일이며 전 버전보다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패키지 버전일지라도 뒤에 오는 패키지 릴리즈 번호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확장되어주고 안정적이고 향상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아키텍처. 사용되는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CPU가 플랫폼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뜻하죠. 지금 i386이기 때문에 인텔의 386 이상 CPU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것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요. 만약 알파 플랫폼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알파라는 이름이 붙을 것이고 스팍 플랫폼에서 만들어져서 작동한다면 스팍으로 표시가 되어질 겁니다. 마지막 RPM 확장자는 RPM으로 만들어진 패키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이 패키지 구조예요. 다음으로 RPM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이 RPM 명령만 가지고 인스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옵션들, 명령법들을 사용하여서 인스톨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 방법. RPM의 -i 옵션 패키지명을 입력하며 인스톨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업그레이드는 -u를 쓴다고 했어요. 삭제하지 않고도 -u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때 사용하는 옵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제거 방법. -e라는 옵션을 사용하여 이 패키지를 RPM 패키지를 삭제하겠다라는 명령이고요. 질의 방법. RPM의 -q 옵션 패키지명. 검정 방법. 무엇이 바뀌었거나 삭제되어서 이 부분을 다시 업그레이드는 아니고 바꿔주겠다. 그때 검증하겠다 사용했던 것이 V 옵션이었어요. V 옵션 또는 -y를 통해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까 사용자가 새로이 만들 수 있었죠. RPM이라는 것을.
이런 RPM을 새로이 만들게 해주었던 것이 리눅스가 소스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해커들이 붙어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리눅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옵션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RPM의 지금 보여주는 -B 옵션입니다. 이런 명령들을 통해 RPM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RPM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PM으로 된 파일을 처음 설치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이 -I 옵션이었어요. 또는 -install이라는 옵션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I 옵션을 사용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이미지에 우선 CD롬에 있는 것을 연결하겠다. 마운트 시키고 이동을 하게 되죠. RPM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명령 CD를 통해 RPMs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하였고 그 중에서도 NCFTP, FTP에 관련된 프로그램 패키지예요. 그 패키지를 인스톨하겠다. I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메모리를 통해서 내가 동기화 맞춰서 인스톨한다라는 부분이 보여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가 있을지 몰라 뭐 그런 부분에 시그네처, 표시를 갖다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인스톨하여졌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나 간단하고 어떤 사람은 경고라는 문구 하나만 보고 인스톨이 안 되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스톨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옵션이 -V 옵션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히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사용하면서 설치되는 이 패키지를 통해 설치하면서 보여주는 메시지들을 보여주는데 아까와 다르게 2줄 정도가 더 추가되어졌죠. 즉, 이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뭔가 읽어와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그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설치하는 것이, 내가 주었던 NCFTP 다시 3.1.5라는 버전의 4라는 것에 리리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스톨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으로, 이렇게 인스톨하기 과정이 보여지는 것이 -V 옵션입니다. 다음 옵션으로 -H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RPM 패키지를 설치할 때 우리 보통 웹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로딩 중입니다 하면서 딴딴딴딴딴 올라가면서 또는 계속 도는 플래시 파일 화면 같은 것을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보여지게 되면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는구나 아실 수 있죠. 그런 메시지들과 동일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H 옵션입니다. 즉, 설치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설치 무엇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연속적인 해시, 우물정자 문자로 표시가 되면서 설치되는 과정을 따따따따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PM 패키지 설치할 때는 -i라는 옵션 하나만 사용하기보다는 -i, v, h를 세 개를 같이 혼합하여 흔히 사용합니다. 연속적인 해시 문자로 설치되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되어지는 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부분에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적게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일 옵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RPM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그림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Replace 패키지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가 존재할 경우에 이 패키지들을 사용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어요. U라는 옵션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패키지 사용하던 것은 제거하지 않고 설치한다. 업그레이드는 있던 것에 향상을 해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니고 다른 버전일 경우 충돌을 피하거나 다른 부분의 버전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죠. 즉, 이 옵션은 이미 설치된 패키지에 이상이 생겨 고쳐야 할 경우 주로 사용되기도 해요.
만약에 기존에 있던 것이 uninstall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용도 안 된다고 할 때 replace 패키지라는 걸 통해 새로운 버전을 9버전이나 그 향상된 버전을 그냥 인스톨해서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IVH라는 인스톨 관련된 옵션과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지금 보여지는 예제처럼 IVH 뒤에 replace 패키지 ncftp rpm 파일 해가지고 명령을 주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replace files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와 새로 설치할 패키지 버전이 서로 달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버전이 만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더 위의 버전, 최종 버전인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9버전이다 그러면 충돌 메시지가 날 겁니다. 이때 그런 충돌에 의한 메시지로 인해서 RPM 패키지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윈도우즈에서도 마찬가지죠. 9버전일 경우에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지금 있는 버전이 더욱 향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인스톨하시겠습니까? 버전이 떨어집니다. 그런 메시지들 보신 적 있죠?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인스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 Replace Files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설치하고자 하는 패키지 내의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파일 버전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를 무시하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이 Replace Files 옵션입니다. 이건 역시 Replace 패키지와 같이 IVH라는 옵션과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False 옵션. 이 False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패키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더라 할지라도 기존 패키지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설치하는 명령입니다. 앞서 보았던 Replace 패키지나 Replace 파일 두 옵션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버전이 달라도 기존의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RPM을 제거하지 않고서도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이 False 옵션입니다. 이 옵션 역시 Replace 패키지나 Replace 파일과 똑같이 IVH라는 옵션과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그림처럼 준비 중입니다. NCFTP 진행 중입니다 하는 해시 문자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NoDepth라는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oDepth 옵션은 RPM 설치 시 의존성 실패이기 때문에 패키지가 더 이상 설치되지 않고 의존성 때문에 설치되지 않고 False 옵션을 붙였더라도 패키지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될 거예요. 의존성이란 부분 때문에 False로 강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존성의 문제로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이때 의존성이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윈도우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시스템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서 응용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부분의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는 삭제할 때 이런 파일들이 같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삭제하겠느냐, 강제적으로 삭제하겠느냐 메시지를 보시죠. 그런 메시지를 보고서 그 라이브러리를 지워버리게 되면 같이 사용하던 부분들은 사용하던 라이브러리가 없으니까 동작을 안 할 수 있다고요. 그것과 똑같이 리눅스에서 그런 의존성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인스톨도 안 되고 어인스톨도 안 되는 경우, 그래서 폴스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동하기 위해서 그런 의존성이란 문제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패키지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존성이란.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예제로 DHCP라는 패키지를 통해 테스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CD롬에 있는 DHCP를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첫 번째 CD롬을 마운트 연결했고요. 그 중에 있는 RPM라는 디렉토리 이동하고 기존에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던 DHCP, DEVEL 기본에 되는 DHCP 패키지를 삭제하고 DHCP도 삭제,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줬어요. 그래야 의존성에 관련된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 DHCP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DVAL이라는 RPM 패키지를 인출하였는데 경고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성공해도 보여지는 메시지고요. 그 다음 오류 메시지가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오류 메시지를 봤더니 의존성을 갖는 DHCP RPM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Need by DHCP DVL 3.0 P1123은 이것에 대해서 필요로 하다. DHCP 3.0 P112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DHCP DEVEL 패키지는 어떠한 패키지와 의존성을 갖는지 제시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키지를 설치해 주어야 설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존성이 있는 패키지들이 많아서 일일이 설치하기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과 같이 하나의 패키지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러한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옵션이 NoDepth라는 옵션이에요. 이 옵션을 사용하여 패키지의 검사, 의존성 검사를 포스처럼 그 두 가지 형태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할 때와 같이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한 역할을 하는 것이 NoDepth입니다. NoDepth 옵션을 사용해서 의존성 검사 안 해. 무시할 거야. 강제적으로 무조건 인스톨해. 라고 하는 명령이 NoDepth 옵션이에요.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의존성에 관련된 문제성을 오류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출이 정상적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성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문제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설치됐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결여되어서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신중히 고려하고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 옵션은 패키지 설치 과정보다는 솔직히 삭제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어져요. 윈도우즈에서 우리도 인스톨 했다가 할 때는 거의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안 보고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인스톨 하지만 어닝스톨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말고 기존 거 놔둬 하고서 어닝스톨 하자. 또는 무시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동일한 것이 NoDepth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삭제할 때 더 많이 쓰여지는 옵션 중에 하나가 NoDepth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NetBeans에서 사용되어지는 패키지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RPM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징이 무엇인지, 패키지 구조가 뭔지, RPM 명령이 무엇인지, RPM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명령들, 옵션들을 사용하는지, 그 옵션들이 갖는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